네, 안녕하세요. 반대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월에 1,000만 원을 넘게 버는데 돈이 금방 빠져나갈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소위 전문직들 또는 영업직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해서 적게는 7, 800, 많게는 뭐 월에 수천만 원을 넘게 버시는 분들을 보면 좀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결코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신용카드 결제일만 되면 항상 돈이 우수수 빠져나간다는 거였는데요. 내가 월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전달에 사용한 카드 내역이 1,100만 원이면 사실 내가 모아둔 저축했던 그 돈에서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가지고 있는 돈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죠. 사실 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신용카드에 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치고 내가 월에 얼마를 소비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보통 정해놓은 금액으로 내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나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하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좀 울적하고 뭐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뭐 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좀 털어버리고 또 기분이 울적하니까 노래방에 가서 또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면 또 돈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친구들과 같이 파티도 할 수 있고 또 술도 먹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내가 한턱 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카드를 긁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를 쓰더라도 크게 감이 잘 오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요. 그리고 또 카드사에서는 매월 결제액의 한 뭐 1, 2% 정도는 뭐 페이백 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혜택들이 또 좋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현명하게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 2%를 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딱 맞는 소비를 하는지 또 내가 쓰는 만큼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카드 말고 현금을 더 많이 사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생, 뭐 고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지갑에 현금을 좀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뭐 2000년대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갑에서 내가 1,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꺼냈을 때 그 지갑이 내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그 얇아지는 걸 되게 시각적으로 딱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좀 드셨나요? 저는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하고 점점 줄어가는 내 그 지폐의 두께를 볼 때마다 되게 죄책감 비슷한 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 사용해 버리고 나면 이젠 진짜 뭐 버스 탈 돈도 없으니까 집까지 뭐 걸어오거나 뛰어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저는 학창 시절에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0원 한 장까지 PC방에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PC방이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비가 오니까 집까지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몇 번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비상금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어요. 비상금이 있다는 건 언제든 나를 위해 싸워줄 든든한 내 편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은 항상 떼어내서 월급의 3배 정도는 항상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끔은 비상금에서 꺼내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또 비상금을 그만큼 채워 넣고 그렇게 계속 월급의 3배 정도는 제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절대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직불카드, 체크카드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신용카드를 자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돈의 속성 4가지에는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을 버는 능력은 전문직과 영업직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월에 몇백, 몇천 정말 우습게 버시는데 그런 분들 보고 뭐 돈을 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개 다 공통점이 내가 많이 벌어서 들어오는 만큼 인컴이 많은 만큼 아웃풋도 되게 많더라고요. 지출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 분들 보고 돈을 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돈을 모으는 능력은요. 일단 작은 돈을 좀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껴 쓸 줄 알고 사소한 지출도 관리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돈의 들어오고 나감을 딱 파악하고 있는 그런 능력, 그걸 이제 돈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자산을 이미 쌓은 사람들이 유지하고 지켜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되고, 세계 정세에 발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짤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자산을 잃지 않게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 돈을 쓰는 능력은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게 하는 능력으로, 쓸 때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담을 받았으면 그거에 맞는 상담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날이면 하루라도 늦지 않게 정확한 날짜, 시간 맞춰서 임금을 딱딱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쓸데없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밥을 산다고 해서 돈을 잘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능력에서 저는 돈을 버는 능력은 아직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군을 나온 이후로 정말 눈에 띄게 돈을 많이 벌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차치하더라도 영업직에 계신 분들, 정말 그 영업 성과 잘 내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돈을 모으는 능력과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래도 제 또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최근 3년간은 제가 이 두 가지 능력으로 자산을 불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능력은 그래도 제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돈을 잘 쓰는 능력은 저는 아직 검소하고 인색합니다. 검소하니까 인색한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예,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아끼고, 아낄 때 아끼고 아끼지 말아야 할 때, 그런 구분을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려고 작년부터 해서 보험 영업직에 뛰어들었는데요.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거절과 또 노쇼를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영업 잘하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이번 연도에는 이 능력을 좀 길러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돈의 속성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능력이 더 많고 어떤 능력은 좀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주제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이라서 2026년 내가 돈을 좀 모아봐야겠다, 좀 가난해서 벗어나봐야겠다, 또는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꾸준히 되든 안 되든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